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오늘 또 좀 특이한 흐름이 나와요. 어제 그리고 뭐 26일 기준에서 일단은 메리츠 쪽에서의 매수 그게 좀 기간으로 설정이 잡힌 걸로 추정을 하는데 뭐 기간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외국계가 됐든 어쨌건 메리츠 쪽에서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메리츠 쪽이 바로 매도예요. 바로 좁은 공간 안에서 바로 매도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그 창구 동향 수급 자체도 좀 굉장히 특이해요. 매도하는 쪽은 아예 대놓고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하는 쪽은 아예 대놓고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투의 매도가 오늘 좀 많이 확대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매도 부분이 매도 부분이 조금 줄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매매 추이 정도면은 크게 신경을 쓰질 않는데 뭐 장중 기준에 한 투에서 8만 주 정도 작지 않은 물량이죠. 10만 주면은 300억이니까 8만 주 200억 이상의 매도. 그리고 8만 주 수준. 그리고 KB증권 쪽이 지금 대놓고 대략적으로 한 13만 주 정도 최소. 왜냐면은 그 순매도 6이면 만약에 9만 6천 주를 팔고 있으면 6이기 때문에 창구에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9만 6천 주를 지금 현재 팔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전혀 뭐 한 주도 안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구 기준에 이게 순위 안에 창구 5위 순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든 매도든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9만 주 정도의 순매수의 흐름 거기에 오늘 또 특이하게 하나 쪽에서도 지금 기준으로는 최소 4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하나하고 개장 추에는 이제 하나 투자증권 쪽 그 다음에 장중 기준에서 이제 KB증권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계속 확장이 되고 한 투의 매도가 조금 줄었고 그다음 메리츠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다음 신한 쪽 매도가 있고 그러니까 파는 쪽 팔고 사는 쪽 사는데 글쎄요 받아가는 쪽의 슈팅 범위까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30만 원 이하 28만 원 뭐 저점 기준은 27만 4천 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되돌릴 때 일단 수급은 유입된 것으로 수급은 유입이 되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자. 연말이어서 뭐 시장이 빠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취약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밀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본 쪽 어제 1%대 강세 이후에 오늘도 1%대 1.23, 1.05, 1.22 그리고 호주 0.57 강세 미국 쪽도 뭐 사상치대치 신고가 수준에서의 흐름 국내 증시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폭락 그 1% 폭락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멈춰져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검색에 뜰 정도로 슈팅이 좀 세게 나왔는데 지금은 좀 꼬리 달고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우리 주력 기준에서는 그리고 변동성 종목 기준에서 이제 뭐 JYP가 어제 좀 반등 이후에 오늘 눌렸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삼양식품이 밀렸다가 이제 오늘은 좀 강보합이네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오늘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이제 좀 변동이 나왔다가 눌려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스페타시스나 또 알테오젠도 지금 다시금 고점 그 언저리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거기에서 또 훅하고 밀려 내려왔어요. 개장 초에 거래가 원체 있었고 개장 초 거래가 원체 컸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서는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지금 뭐 쫓아오지를 못해요. 3,580억
거래 기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다시금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공방의 흐름을 줄지 아니면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시장 전체 흐름에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뭐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월등히 높진 않습니다. 월등히 높진 않아요. 삼성전자처럼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이렇게 높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의 영향으로 전체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알테오젠 기준에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 18만 주대까지 프로그램 매도 나왔던 부분이 다시금 일부 줄었습니다. 줄고 나서 31만 원까지의 공방, 거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지금 동시간대에 열리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또 호주 같은 경우 어제 오늘 뭐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슈팅을 주기를 좀 기대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재차 31만 원 공방에서 재차 다시 한 2% 가까이 눌려 있습니다. 일단 그 동안에 이제 그 흐름 범위를 좀 놓고 봐야 되겠죠. 그 동안에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블록딜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제가 판단할 때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 의구심이라는 것이 블록딜 이후에 20만 원의 공시를 내놨는데 말이 안 되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고점 그것도 단기간에 치고 올라간 고점 거기서 들어 올려놓자마자 블록딜을 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를 불거뜨려 놨었고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지난달에 11월 달에 2대 주주까지 지분 내용을 공시하고 하면서 변동을 준 그때 거래가 1000만 주가 실렸어요. 이틀 동안에 1000만 주 실리면서 주봉 기준 보시면은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형성이 된 그것도 최고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게 두들겨 맞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봉으로 놓고 보셔도 이틀이란 말이에요. 이틀 동안의 기준에 흐름. 그 흐름에 200만 주의 블록들 물량은 소진이 됐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 누가 받아갔는지 개인이 받아갔든 뭐가 됐든 그러고 나서 오히려 다시금 수급이 유입돼 있어요. 오히려 수급이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아주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고점 찍고 나서 고점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의심될 정도의 비이성적이고 좀 지저분한 이대 주주가 50만 주 팔아먹고 찔끔 산 다음에 지분 신고할 정도로 지저분한 거죠. 그건 냄새가 나죠. 쥐가 왜 나서서 거기서 갑자기 결론적으로 물량 소진 하여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을 뭐 아름아름 받아간 건지 가져간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바닥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일단 일정 범위의 수급이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전거래일까지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됐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 뭐 1.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오늘도 어찌됐든 3.3%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프로그램 쪽에 15만 주 매도 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이제 메리트 쪽도 매도고 뭐 한투도 매도고 신한도 매도고 근데 그걸 또 대놓고 KB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평단이 30만 4,700원이고 최소한 받아간 쪽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뭐 중기 성향으로 인덱스 쪽에서 들어와서 잠그는 물량이 됐든 아니면 뭐 변동성 단기 성향의 물량이 됐든 나쁘진 않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일단 어찌됐건 1위다. 지금 거래대금이 원체 죽어 있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보면은
상위 종목군에 그나마 변동이 좀 나오는 건 테크윙 정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테크윙이 이제 그동안 점진적으로 들어 올려놓고 그 다음 흐름에서 이제 오늘 뭐 슈팅이면 슈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최근 계속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를 없을 때는 거래가 없을 때는 50만 주대 거래였는데 170만 주, 140만 주, 오늘 이미 110만 주, 120만 주예요. 오늘 이미.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수급이 유입되고 추세 강한데 뭐 슈팅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닥권에서의 슈팅이 24일 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때 이후에 그 변동성 크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거래 대금이나 뭐 전일까지의 그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그래서 결론은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이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긴 합니다만 지금 그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깨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16조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체 시장에서 20위 안에 못 들어옵니다. 24조까지 끌어올렸던 종목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 솔리드가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 되나요? 그다음에 파이메딕스도 1조 안 되고 신세계 INC도 1조가 안 되고 1조 넘는 쪽은 그나마도 뭐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이수페타시스를 좀 보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도 고점 형성시켜 놓고 지수 1%까지 밀리면서 동반적으로 또 꼬리가 달린 건데 일단은 뭐 고점 찍어놓고의 흐름이고 주봉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나 뭐 펩트론 쪽은 우리하고 좀 맞지는 않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용진 회장의 방미,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식사를 했던 뭐 그런 이슈,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고 오늘은 뭐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HLB도 이평선을 뚫고 슈팅이 나올 만큼의 거래대금은 좀 아니에요. 거래대금 순위엔 들어와 있어도. 그러니까 없어요. 테크윙 정도가 그나마 9%, 10%의 흐름에 테크윙의 흐름이 있는데 테크윙도 글쎄 우리가 따라붙기에는 평상시 이제 가지고 있던 거래대금은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번 그 조정에서 무너져 내려왔다가 결론은 뭐 얘네를 보려는 게 아니니까 알테오젠을 보려는 거니까.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준에서는 뭐 가급적이면은 변동성 매매 접근해서 짧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뭐 현금화 이런 기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수급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유지하면 대처하는 걸로. 네. 보이스피싱 하지 마세요.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오면 또 어떤 건지 몰라서 또 일반 전화도 또 받게 되고. 자, 어쨌든 지금 거래대금 1위이고 11시 기준이에요. 어차피 이제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테크잉 쪽은 평상시 이제 안 보고 있던 쪽이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쪽도 프로그램이 좀 17만 주 들어오면서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보여지는 수급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알테오젠보다 유리한 구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테크잉을. 평상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 1위 그리고 거래대금 그나마 10위 안에 있는 이수페타시스 양쪽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수페타시스도 장중 기준에 28,700원에서 이제 편입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고민하고 그 시점에는 이제 거래가 조금 제한적이었고 개장 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고점을 20거래일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된 거고 지금 다시 눌려 있어요. 다시 고점 뚫으면 오늘 700만 주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대략 한 4,500만 주 정도. 그럼 요 정도에서 끝나면 뭐 주봉 대처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그 증자 이슈 부분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재차 정정 요구를 금융감독기관 금감원에서 했는데
그걸 다시 제출하면 또 하방으로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그쪽도 대처를 하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개장초 슈팅 나오고 나서 뭐 30만 7천 원, 30만 4천 원 그렇게 이제 문자가 VVIP 방에는 나갔고 30만 4천 원. 그리고 30만 1천 원, 30만 원 기준에서 손바뀜 이용해서 오히려 저점 편입을 그자락에 사자.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슈팅이 나오면서 슈팅 나오는 쪽을 따라 붙어서 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폐장일 하루뿐이 없는데 다음 주가 됐든 그 이후의 흐름이 됐든 일단은 32만 원, 33만 원, 그리고 34만 원, 뭐 그 라인, 그러니까 3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그 정도의 기준에서 거래를 터뜨리고 한 번씩만 움직여주면, 거래량은 11월 달에 형성시켜놨던 그 500만 주 빠져나갈 때 200만 주죠. 블록딜 200만 주 물량 빠져나갈 때 거래 1000만 주 터뜨린 그때 그 부분의 수급까지를 전부 다 감싸 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그 거래가 터질 때 기준에 어찌 보면 이제 33만 원 정도로 인식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라인까지를 굳이 그래서 32만 원, 33만 원 정도 그 정도 돌릴 때에 거래 기준이 일본 기준에서 200만 주 정도씩만 실려도 충분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30만 원, 30만 1,000원 그 정도 공방에서는 추가적인 매매 신호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고, 위에서 좀 공격적으로 따라 붙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분봉 기준에서 어차피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거래는 제한적이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한 4만 주 정도, 3만 주 대 4만 주, 그러니까 18만 주 때까지의 매도가 나오던 부분을 18만 3천 주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을 프로그램 쪽에서 슈팅을 줬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이 일정 범위 일단락되고 매수하는 쪽이 잡아가는구나라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좀 따라붙은 건데, 다시금 뭐 시장 자체가 어찌됐든 시장을 핑계를 잡는다의 기준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오늘 지금 현 시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든 오늘이든 니케이 쪽 또 호주 쪽 뭐 니케이 이틀 연속 1%대 폭등, 국내 증시 어제 오늘 둘 다 하락, 오늘 1.49% 조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급대형주들의 경우는 일정 범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스페타시스도 추가적으로 더 미끄러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나 알테오전도 이제 좀 슈팅 나올 때 조금 더 주의 부분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알테오전 쪽은 최근 내에 뭐 짧은 구간이지만 3거래일, 오늘 수급은 좀 봐야 되겠고요.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고 거래가 터져 있다라는 거, 거래 터지면서 수급이 형성됐다는 거. 오늘도 다시금 주변 증시가 원체 긍정적이라서 펀더멘탈적으로 원체 지금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많이 휘둘리는 편이고,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그나마도 막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는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지금 지수가 동반적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30만 1,000원일 기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 30만 원을 기준 잡을 거냐 해서 그 정도에서 수급 범위, 프로그램 쪽 수급 범위, 그 다음에 착구 동향의 기준, 매수하던 쪽이 뭐 멈춘다거나 매도하는 쪽의 매도 물량이 더 확대된다거나 그거 확인해 가지고 추가 편입 문자의 기준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치는 32만 원, 33만 원 이런 라인들을 거래를 수반하고 최소 200만 주씩 거래를 수반하고 터트려 준다면 그렇다면은 그 단기 슈팅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대처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